네, 이번에는 외교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국, 일본과 미국에서 중대한 정치 변화가 있었죠. 일본에서는 스가 내각이 출범을 한 지 좀 됐고요.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외교 정책이 좀 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 연결해서 같이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윤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일본 건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지원 네, 국정원장이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를 만나고 어제 귀국을 했는데 네. 일단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간 거냐 이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특사 자격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예. 우선 한일 양국 간의 일상적인 정보 당국 간의 협조를 위해서 갔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00여일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본의 정보 최고 책임자하고 만나기 위해서 갔던 형식적 이유는 그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가 총리를 만난 것은 그냥 예방 차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좀 의미 부여가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형식으로만 보면 정보 음. 당국 간의 일상적 협력을 위해서 갔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문재인 스가 공동선언을 타진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그건 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문재인 스가 선언은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일 간에 꽉 막혀 있는 것을 뚫는 방법은 예. 정상 간의 일종의 빅딜로 한 번에 풀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니면 반대로 실무진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 해결해가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의 상황에서 문재인 스가 선언은 뭐 한번 정상 간 빅딜 방식으로 해보자는 건데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요. 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말씀 계속해 주세요. 네. 다만 이전에 아베 총리 시절에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예. 문재인 아베 선언이 검토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일본의 무리한 요구가 지속이 된다면 이건 예. 좀 성사되기 어렵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공동 선언이 나온다면 선언의 내용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정상 간에 합의되고 공동으로 입장을 내는 이 예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참고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재 한일 간에 걸려 있는 현안들을 빅딜로 풀어가자. 큰 틀에서 한 번에 풀자라는 건데 강제동원 배상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네. 예, 그런 형식과 내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면. 근데 그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맞습니다. 걸려 있는 현안은 사법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그 배상, 그것이 배상이 이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재산 압류, 처분 이렇게 가는 건데 네. 이게 공동 선언이 거기서 해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정치적 해법을 모색을 하는 것이고요. 네.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독립되어 있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강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원래는 12월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간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그 개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마 일정한 미션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네. 지금 일본 측에서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이 매년 개최가 계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계기로 지금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외교 당국이 합리적으로 잘 풀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예. 어제 박지원 원장의 인터뷰 과정을 보면 나름의 조금씩 변화의 징조가 보인다.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어떤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뭔가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이 국민 앞에 보고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의 한일 관계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지원 원장의 이번 일본 방문은 경색 국면을 풀어가는데 일종의 마중물 역할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언론은 그 대체적인 분석은 빈손 귀국이라고 평가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진단은?
저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꼭 박지원 국정원장이었어야 될까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은 일본 네트워크가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일본 니카이 간사장하고는 막역한 관계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 장점들이 10분 발휘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뭔가 좀 그러니까 이 분위기부터 좀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하게 성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선자하고 아마 전화 통화를 할 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성사가 되는 거 맞습니까? 어제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오늘쯤 통화가 진행되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통상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경우에 재선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재선의 경우 제외한다면 하루 이틀 안으로 정상 간 통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은 좀 예외적이죠. 그래요. 근데 보통 이렇게 첫 통화를 하면 그냥 덕담 주고받는 수준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현안도 얘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간의 첫 번째 통화는 상견례 차원이 큽니다. 큰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정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인상이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상 간 첫 번째 통화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는 지금 불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전 폼페이오까지 나섰던데 네. 만약에 그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트럼프 쪽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인수인계 과정은 지장 없다라는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는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시기입니다. 우리도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가 있듯이 정책 리뷰와 사람 인선에 집중하는 시기인데요. 저희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법을 평화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입니다. 내년 1월 20일까지는. 그렇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균형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바이든 당선인만 볼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를 고려하면서 외교 역량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바이든 당선자가 통화한 게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나라만 콕 찍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에스퍼 국방장관도 경질을 해버리고 막 이러는 상황 아닙니까? 혹시 남은 기간에 대한반도 정책이나 우리 정부를 향한 정책에서 무언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또 결정을 내릴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솔직히 좀 격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외교 역량이 총동원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양쪽을 해야 되는 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걸려 있는 현안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둔군 방위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고 만약에 사인을 해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보면요. 공화당, 즉 트럼프 대통령과는 기존의 쟁점들, 말씀하셨던 방위비 분담금, 전자권 전환 문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끌고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그렇죠. 바이든 당선인 측 민주당 측과는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편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그걸 네 가지 난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둘째는 협상 방식은 바텀업 방식이 효율적이다. 셋째는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제기해야 된다. 넷째는 북핵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아주 강합니다. 이 인식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해의 경우도 있고 인식 중에 또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외교 역량이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 가는 것, 즉 인수위 기관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리뷰 기간의 생각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양 네. 측면이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저희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때 네. 송영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바이든 당선자가 대북 특사를 예. 보낼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던데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장님이 한 말씀이라 조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특사 이야기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이고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 굳이 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트럼프 임기 중에는 어려울 거다. 예, 그럼 예. 만약에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또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소위 말해서 참전하겠냐라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 부분은 내적으로 치밀하게 상황 관리해 들어가면서 저희가 좀 제기할 이슈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송영길 위원장의 논리는 어차피 이제 그 대한반도 실무 라인 진용이 짜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예? 바이든이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우리 정부가 설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뭐 뭔가 대북 특사가 되는 뭔가 이 소통 창구를 열 여지가 예? 조금이라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크게 2단계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년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시기까지를 1단계로 보면 그 시기에는 우리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은 물밑에서 차분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무대 전면에 나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1월 20일 이후에는 남북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2018년처럼 저는 뭐 자동차 뒷바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협상 국면을 열어가는 것, 그게 2단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북한이 네. 그러니까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침묵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속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둘지 묘수를 찾을지 이건 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다만 지금은 액면 그대로 보면 북한의 침묵은 여전히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두 가지 경로입니다. 통상적인 예전의 사례처럼 도발을 통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하나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북미 간에 합의했던 것들을 깨지 않겠다. 명분을 쥐고 가겠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좌고우면 단계라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